내가 돌아왔다, 형제. 거의 1000년 만인가? 죽은 자는 못 살려, 미래로는 못 가. 그 외엔 그대의 소원으로 다 이루어질지니. 램프의 정령 지니를 아시나요? 나는 램프의 정령 지니이고 3가지 소원을 들어주지. 그냥 지니는 아니고 아주 나쁜 지니. 그럼 난 누구냐고? 세이드! 네 주인님. 내가 원하는 건 네 소원 3개야. 딱히 소원 같은 거 안 키운다고 나는. 얼른 빌어, 빨리 빌어, 당장 빌어. 넌 대체 왜 그렇게 소원에 집착하는 건데? 머리만 졸라 길어가지고 쫑알쫑알 시끄럽게 진짜. 이미 타락했네. 설마 사탄 지니가 사이코패스에게 지진 않겠죠? 네가 소원 3개를 다 빌고 속박이 끝나면 그땐 내가 널 죽여버릴 거거든. 내 첫 번째 소원으로 너부터 죽여줘? 그대들에게 익숙한 언어로는 사탄이야. 나쁜 새끼 이거? 그걸 바로 한다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다 이루어질지니 여러분은 벌써 보셨나요? 김은숙 작가의 신작이라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됐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가 알던 요술램프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펼쳐지더라고요. 수지와 김우빈이 주연을 맡았고 특히 수지가 사이코패스 연기를 한다는 게 가장 큰 화제였죠.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1화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은 연기 없는 불꽃으로 진이라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힘과 신비한 능력을 가진 진이들은 처음엔 신의 총애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신보다 더 큰 존재가 되려고 했죠. 당연히 신은 분노했고 천사 군단을 보내 진이들을 처단하라고 명령합니다. 무려 300년 동안 전쟁이 벌어졌고 그 결과 대부분의 진이가 소멸했어요. 이제 신은 진이를 대신할 새로운 종족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인간이죠. 신은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냈고 모든 존재에게 인간에게 경배하라고 명령합니다. 천사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살아남은 진이 중 한 명은 거부했어요. 자신은 불로 만들어졌는데 왜 진흙덩어리 인간에게 절을 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 순간 그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진이의 이름은 이블리스인데요. 그는 떨어지기 직전 신에게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 인간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해달라, 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추악한지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신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조건을 달았습니다. 만약 단 한 명이라도 진정으로 순수한 인간을 만나게 되면 지옥보다 더 깊은 심연으로 떨어질 것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진이의 3가지 소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블리스는 지옥을 나와 램프와 항아리에 깃들어 살면서 자신을 부른 인간들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지옥으로 보냈죠. 수많은 인간들이 욕망에 눈이 멀어 지옥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죽음의 문턱에서도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소원을 빌었던 한 소녀가 나타났어요. 이블리스는 그녀 때문에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900년 동안 램프 안에 갇혀 지내던 이블리스는 신에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만약 램프에서 자신을 처음 꺼낸 인간이 신이 자랑하는 순수한 인간이라면 영원히 지옥에 가겠지만 자신이 그 인간을 타락시키면 지옥과 천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요. 신은 그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98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무대는 현대 두바이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인공 기가영이 등장하는데요. 수지가 연기한 이 캐릭터가 정말 독특합니다. 가영은 사이코패스예요.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달랐죠. 학교에서 개구리 해부 수업을 했는데 가영은 그게 너무 재미있었던 거예요. 매일 선생님한테 개구리 해부를 하자고 졸라댔고 이상함을 느낀 담임 선생님은 가영의 할머니 판금을 학교로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가영에게 개구리와 면도칼을 줬어요. 신나서 개구리 배를 가르려던 순간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가영의 손을 칼로 그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며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가영에게 할머니는 말했죠. 개구리도 똑같이 아프다. 근데 너처럼 아프다고 말도 못한다고요. 화가 난 가영은 할머니 목을 조르며 할머니를 죽이겠다고 소리쳤고 할머니도 똑같이 가영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네가 다른 사람을 안아주면 할머니도 널 안아줄 것이고 네가 다른 사람을 때리고 죽이면 할머니도 널 죽일 거라고요. 할머니는 이렇게 하나하나 감정을 가르쳤습니다. 절망과 희망의 표정을 직접 지어 보이면서요.
가영의 엄마는 어린 딸이 무섭고 소름 끼친다는 이유로 딸을 버렸습니다. 두바이로 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죠. 엄마는 할머니에게 매년 고액의 돈을 보내며 가영이 자신을 찾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돈을 받지 않았고 가영은 그 돈을 모두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가영은 10년 동안 두바이의 같은 식당에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항상 말도 못해보고 만난 적도 없던 엄마가 10년 만에 드디어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너무 잘 지내는 듯한 엄마의 표정과 차림새를 보니 화가 났죠. 가영은 엄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전부 가르쳐줬다고, 할머니와 규칙과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할머니가 다시 엄마 때문에 울게 되면 그땐 내가 엄마를 죽이러 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엄마와 헤어진 다음 날 가영은 혼자 예쁜 원피스를 입고 사막 투어에 참가합니다. 이 장면부터 수지의 패션이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나오는데요. 사막을 걷다가 넘어지면서 우연히 램프를 주웠어요. 엄마 생각에 화가 난 가영은 램프에 화풀이를 하고 던져버렸지만 램프는 다시 가영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때 램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눈앞에 세상 끝까지 긴 머리를 가진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가 바로 지니 이블리스, 김우빈이 연기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블리스가 983년 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순수한 소녀가 기가영이었던 거죠. 이블리스는 983년 동안 램프 안에 갇혀 있었던 자신의 고생담을 가영에게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가영은 전혀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말이죠. 이블리스는 가영에게 소원 3가지를 빌라고 하는데 사실 그의 진짜 목적은 가영을 타락시켜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지옥과 천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영은 진이 따위 믿지 않는다며 호텔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블리스가 침대 위에 앉아 있어요. 가영은 꺼지라며 무시하지만 이블리스는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블리스가 가영의 눈에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가영은 허공에 대고 혼잣말하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지긋지긋해진 가영은 램프를 바다에 던져보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팔기도 했지만 램프는 계속 가영에게 돌아왔습니다. 화가 난 가영은 시장에 가서 램프를 종류별로 전부 문지르고 다녔어요. 다른 지니를 만나서 지니 퇴치법을 물어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가영은 이블리스가 진짜 지니인지 확인하기로 합니다. 날 수 있냐고 물었고 이블리스는 가영을 안고 두바이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그리고 고층 타워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가영은 이곳이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죠. 귀찮은 지니를 없앨 수 있는 곳이라고요. 너무 신나고 흥분된 가영은 망설임 없이 이블리스를 밑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한텐 비밀이야 라고요. 하지만 사람이 아닌 지니가 죽을 리 없죠. 떨어지자마자 스스로 몸을 조립하며 가영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블리스는 당황했어요. 그래도 순수한 소녀가 환생했으면 조금 다르게, 좀 더 악하게 태어나길 바랐는데 이렇게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니요. 참고로 이블리스의 비서 세이드는 램프에 갇힌 이블리스를 대신해 그 소녀를 찾으러 다녔는데요. 순수했던 소녀는 환생을 거듭했대요. 한 번은 이순신 장군을 도와 싸우다 죽었고 또 한 번은 안중근 의사를 돕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생에서는 사이코패스로 태어난 거죠. 화가 난 이블리스는 가영에게 3가지 소원을 전부 빌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가영의 반응이 예상 밖이에요. 할머니와 규칙을 지키고 사느라 그동안 너무 지루했던 가영은 오히려 이 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결국 이블리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영의 목을 조릅니다. 지금 당장 죽일 수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영은 겁에 질리기는커녕 재밌다며 사악하게 웃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런 미소를 짓는 사람, 그게 바로 이블리스가 끝내 지옥에 보내려 했던 순수한 인간의 현생이었습니다. 1화는 그렇게 가영에 미친 듯한 웃음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 드라마가 흥미로운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던 요술램프 지니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지니는 소원을 들어주는 착한 존재로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인간을 타락시켜 지옥으로 보내려는 복수에 불타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사이코패스라는 설정이 정말 기발해요. 순수했던 소녀가 환생해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가 됐다는 아이러니, 이게 핵심입니다. 수지의 연기도 정말 인상적이에요. 표정 없이 담담하게 말하다가도 갑자기 섬뜩한 미소를 짓는 장면들, 특히 죽음 앞에서 웃는 그 마지막 장면은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그리고 김우빈과의 케미도 환상적이죠. 두 사람이 드라마 천천히 애틋하게 이후 2번째로 호흡을 맞추는 건데 친구처럼 연인처럼 찰떡 같은 티키타카를 보여줍니다. 욕설도 찰지게 내뱉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대사들을 주고받는데 마치 애드리브처럼 자연스러워요. 할머니 역할을 맡은 김미경 배우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사이코패스 소녀를 제대로 된 인간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할머니의 모습,
특히 개구리 해부 장면에서 손을 그으며 고통을 가르치는 장면은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김우빈과 김미경 배우가 함께 나오는 장면에서는 드라마 상속자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 드라마는 단순한 판타지 로맨스가 아닙니다. 선과 악, 순수함과 타락, 감정과 이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가영은 사이코패스로 태어났지만 할머니의 규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녀는 순수한 걸까요? 아니면 단지 규칙을 따르는 기계일 뿐일까요? 이블리스는 악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신에게 억울하게 벌을 받은 희생자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가영이 차고 있는 시계도 중요한 소재예요. 화가 나고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마다 찰칵찰칵찰칵 3번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을 진정시키는 거죠. 할머니가 만든 규칙, 내가 사람을 죽이면 나도 너를 죽이고 나도 죽을 거라는 그 약속이 가영을 사람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이가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빌라고 하잖아요. 과연 가영은 어떤 소원을 빌게 될까요? 그리고 그 소원들이 그녀를 타락시킬까요? 아니면 더 순수하게 만들까요? 수지의 패션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두바이를 배경으로 한 만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의상들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사막 투어 때 입은 원피스부터 시작해서 매 장면마다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면서도 가영이라는 캐릭터의 냉정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잘 살려냈어요. 결국 이 드라마는 2가지 대립되는 존재의 충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려는 진이와 감정은 없지만 규칙을 지키며 사는 사이코패스. 누가 누구를 변화시킬까요? 이블리스가 가영을 타락시킬까요? 아니면 가영이 이블리스를 변화시킬까요? 1화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 둘의 만남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점입니다. 김은숙 작가는 또 한 번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세계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신화와 현대를 결합하고 판타지와 심리 스릴러를 섞어내면서 동시에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다 이루어질지니 제목부터 이미 반전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과연 누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까요? 가영의 소원일까요? 이블리스의 복수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화가 벌써 기대됩니다. 아직 안 보셨다면 정주행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전체적인 스토리 중 1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